가수 장민호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민호는 TV조선의 간판 예능을 맡아 100회 이상을 방송했고 온갖 루머와 공격에도 꿋꿋하게 TV조선의 이익을 지켜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퇴출된 것인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장민호가 그날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는데 그가 교체된 배경에는 놀라운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그날도 무대 뒤에서 혼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적막한 스튜디오와 카메라 렌즈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제작진의 무표정한 얼굴들이 있었죠.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마지막 녹화 날이었는데 장민호는 마지막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내심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악몽 같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별로 불리며 화려하게 무대 위를 장식했지만 방송국의 시청률 하락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무력했고 최근 몇 달간 TV조선 경영진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청률을 우려하며 다양한 변경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장민호는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결국 화요일은 밤이 좋아가 중단되는 결정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씨,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제작자의 말에 장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차분하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에게 단순한 일자리 이상이었고 여기서 그는 자신의 무명 시절을 뒤로하고 재기에 성공한 자신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방송이 시작되고 장민호는 마지막 회 특유의 긴장감을 느끼며 무대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속에는 쓸쓸함과 서운함이 교차하고 있었고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자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방송을 맞이하여 저희 화요일은 밤이 좋아 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장민호는 시청자들을 향해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애정과 아쉬움이 묻어나고 있었죠. 마지막 방송이 끝나고 장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제작실로 향했고 제작자가 그에게 조심스레 말했는데요. 장민호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청률이 계속해서 하락하니 방송국으로서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장민호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노래할 것입니다. 어떤 무대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작자는 장민호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그는 제작실을 나서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또 다른 페이지가 시작되었는데 얼마 전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2위의 쾌거를 이루었죠. 이어진 KBS 편스토랑에서 우승하여 편의점에서 출시했던 메뉴가 단숨에 판매 1위로 등극하며 품절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장민호의 이 모든 성과는 그가 최고의 인기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지금은 미스터트롯 출신에게는 큰 형님, 미스트롯 출신에게는 큰 오빠 역할을 하는 든든한 존재이고 선배 가수와 후배 가수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장민호이지만 사실 그의 인생에서 미스테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은 장민호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장민호의 데뷔 역사를 알고 나면 정말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민호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25년 전인 97년도 아이돌 그룹 뉴비스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팬분들 중에는 장민호의 데뷔 이후에 태어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장민호가 어려운 무명 시절을 딛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그가 절대 밝히고 싶지 않았던 과거 무명 시절 숨겨둔 비밀이 있는데요. 1997년 아이돌 4인조 댄스그룹 뉴비스의 메인 보컬로 장민호는 데뷔하였습니다. 장민호는 뉴비스 시절 너무 어린 나이라 뭐가 음악이고 가수인지조차 잘 몰랐다고 하는데요. 장민호는 외모가 출중했기에 중학생 때부터 연기학원을 다니며 단역과 CF 촬영 등을 하며 연예계에 발을 디뎠죠. 뉴비스로 활동할 당시 기계처럼 스케줄을 소화하고 팬들에게 둘러싸여도 피곤함이 앞서서 좋고 감사한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소속사 대표에게 구타에 시달리면서 뉴비스 시절이 다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은데요. 2년 만에 소속사가 망하면서 자연스레 아이돌 그룹 생활은 접게 되었죠. 30대 초반까지 당시 소속사 대표와 비슷한 눈빛을 가진 사람을 보면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10년 후 사장과 화해를 하면서 나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폭력은 어른에게도 크나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당시 21살의 나이로 아이돌 가수로서는 다소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주위에서 벌써 트로트 가수 전향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장민호는 트로트 가수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고, 당시 가창력과 마인드는 트로트의 주력 팬층인 중장년층 팬들에게 인기 끌고 살갑게 소통하거나 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민호 하면 트로트계의 BTS라고 불리우며 전국 행사섭의 1순위 트로트 가수지만, 그렇게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딘 장민호는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뼈아픈 첫 실패를 겪은 장민호는 이후 무려 7년 만에 2004년 발라드 그룹 바람으로 다시 한번 연예계에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또 한번 쫄딱 망했습니다. 장민호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11년 사랑의 누나라는 곡을 앞세운 트로트 가수로의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또 망했습니다. 결국 월세 20만 원짜리 방에 살며 정말 힘든 무명 가수 시절을 겪었죠. 2012년 장민호는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이라는 KBS ETV의 새 프로그램을 통해 1년 만에 재기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출연 후 우승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성공 가도를 달리는가 싶었지만 프로그램이 최악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폐지되고 말죠. 그렇게 가난과 실패의 길만 걷던 장민호는 2014년 발표한 신곡 남자는 말합니다를 통해 드디어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성인가요로 발표한 남자는 말합니다는 성인가요 차트에서 고공행진을 하며 장민호의 인지도를 대폭 높여주게 되었는데요. 혹시 남자는 말합니다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고속도로에서 이따금 울려 퍼지는 남자는 말합니다를 들으면 아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장민호는 1977년 9월 11일생으로 올해 나이는 47세인데요. 장민호의 나이가 많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테지만 40대 후반이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장민호가 나이에 비해 워낙 동안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젊은 센스를 자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민호는 그 후 행사 가수로서 많은 인기를 끌고 TV에 출연도 잦아졌지만 확실하게 박현빈, 홍진영, 장윤정, 서른도, 태진아 같은 이름만 듣고도 알만한 가수는 아니었죠. 당시 영탁, 이명웅, 이찬성 같은 가수들이 내일은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이미 현역에서 팬덤도 있고 팬부대도 있었기에 안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송가인 씨처럼 신드롬에 가까운 대박 인기를 후배들이 끈다면 본인이 동생들한테 너무 밀려버리고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뒤늦게 출연을 하기로 하였다죠. 예선에서조차 떨어지면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고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 매 무대마다 다른 트로트 신인 가수 후배들보다 훨씬 부담과 책임감이 커졌고 미스터트롯에서 처음 예선 이후에는 다소 고전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할까 생각하였답니다. 장윤정 씨도 판정하면서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말을 하였다시피 현역으로서는 가장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기에 마스터 판정단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후배들의 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데뷔 24년차 가수지만 큰 성공은 경험해보지 못한 장민호는 정동원과 듀엣으로 부른 파트너라는 곡으로 30살 나이 차이 나는 어린 후배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함께 어우러지는 노련한 선배의 면모를 보여주었죠. 또 장민호 본연의 목소리를 찾으며 부른 상사화를 아름답게 소화해 호평을 받았는데요.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노지훈과 더불어 배우를 꿈꿀 만큼 멋진 비주얼을 자랑하는 장민호는 왕자님이라 불리우며 민호 특공대라는 어머니 부채 부대가 가는 곳마다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7위로 최종 마무리한 미스터트롯과는 별도로 장민호는 트롯 F4로 불리우며 우승자 못지않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장민호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평생 결혼은 하지 못하였고 2014년에 들어서야 어느 정도 수입을 벌게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행사를 돌며 다니기에 제대로 된 연애를 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서 결혼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을 것 같네요. 결혼은 인기 한창인 시절에는 오히려 눈이 너무 높아서 힘들고 이리저리 좀 깎이고 채여서 인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오히려 없다시피 할 때 그때가 되어서야 내 짝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서로에게 매이는 것도 많고 서로의 집안도 신경 써야 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 있는 솔로가 굳이 결혼할 이유를 찾기 힘들죠. 팬들이 돌아서면 더 무섭기에 팬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고 장민호 씨는 오래도록 무명 시절과 실패를 많이 겪으며 지금의 큰 인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멘탈을 잘 다져온 것 같습니다.
사실 장민호가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MC를 맡으며 본인의 이득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희생이 따랐는데, 고정 프로그램 MC가 된다는 것은 매주 하루씩 시간을 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 행사를 포기해야 하는 손해가 뒤따르지만, 자신을 키워준 TV조선에 대한 의리와 20년 넘는 무명을 버틴 끈기로 화밤을 수년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TV조선 경영진의 판단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며 하차를 당하고 말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민호를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굳이 화밤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송들을 통해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장민호는 이후 KBS ETV 2장 1절에서 방송인 장성규와 투톱 MC로 복귀하게 되는데, 역시 장민호를 그리워하는 시청자가 많았고 여전한 진행 실력으로 만능 엔터테이너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훌륭한 인성과 실력의 노력까지 더해지니 방송사에서는 그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었죠. 20년이 넘는 무명기간 동안 계속해서 꿋꿋하게 도전해 끝내 성공을 이루어낸 것처럼 장민호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꺾이지 않고 꾸준히 대중들 곁에서 활동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가수 장민호가 계속해서 화이팅할 수 있도록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뜨거운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수 장민호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민호는 TV조선의 간판 예능을 맡아 100회 이상을 방송했고 온갖 루머와 공격에도 꿋꿋하게 TV조선의 이익을 지켜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퇴출된 것인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장민호가 그날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는데, 그가 교체된 배경에는 놀라운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그날도 무대 뒤에서 혼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적막한 스튜디오와 카메라 렌즈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제작진의 무표정한 얼굴들이 있었죠.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마지막 녹화 날이었는데, 장민호는 마지막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내심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악몽 같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로트에 별로 불리며 화려하게 무대 위를 장식했지만 방송국의 시청률 하락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무력했고, 최근 몇 달간 TV조선 경영진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청률을 우려하며 다양한 변경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장민호는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결국 화요일은 밤이 좋아가 중단되는 결정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씨,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제작자의 말에 장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차분하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에게 단순한 일자리 이상이었고, 여기서 그는 자신의 무명 시절을 뒤로하고 재기에 성공한 자신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방송이 시작되고 장민호는 마지막 회 특유의 긴장감을 느끼며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속에는 쓸쓸함과 서운함이 교차하고 있었고,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자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방송을 맞이하여 저희 화요일은 밤이 좋아 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장민호는 시청자들을 향해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애정과 아쉬움이 묻어나고 있었죠. 마지막 방송이 끝나고 장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제작실로 향했고, 제작자가 그에게 조심스레 말했는데요. 장민호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청률이 계속해서 하락하니 방송국으로서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장민호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노래할 것입니다. 어떤 무대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작자는 장민호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그는 제작실을 나서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또 다른 페이지가 시작되었는데, 얼마 전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2위의 쾌거를 이루었죠. 이어진 KBS 편스토랑에서 우승하여 편의점에서 출시했던 메뉴가 단숨에 판매 1위로 등극하며 품절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장민호의 이 모든 성과는 그가 최고의 인기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지금은 미스터트롯 출신에게는 큰 형님, 미스트롯 출신에게는 큰 오빠 역할을 하는 든든한 존재이고, 선배 가수와 후배 가수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장민호이지만, 사실 그의 인생에서 미스테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은 장민호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장민호의 데뷔 역사를 알고 나면 정말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민호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25년 전인 97년도 아이돌 그룹 뉴비스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팬분들 중에는 장민호의 데뷔 이후에 태어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장민호가 어려운 무명 시절을 딛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그가 절대 밝히고 싶지 않았던 과거 무명 시절 숨겨둔 비밀이 있는데요. 1997년 아이돌 4인조 댄스그룹 뉴비스의 메인 보컬로 장민호는 데뷔하였습니다. 장민호는 뉴비스 시절 너무 어린 나이라 뭐가 음악이고 가수인지조차 잘 몰랐다고 하는데요. 장민호는 외모가 출중했기에 중학생 때부터 연기학원을 다니며 단역과 CF 촬영 등을 하며 연예계에 발을 디뎠죠. 뉴비스로 활동할 당시 기계처럼 스케줄을 소화하고 팬들에게 둘러싸여도 피곤함이 앞서서 좋고 감사한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소속사 대표에게 구타에 시달리면서 뉴비스 시절이 다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은데요. 2년 만에 소속사가 망하면서 자연스레 아이돌 그룹 생활은 접게 되었죠. 30대 초반까지 당시 소속사 대표와 비슷한 눈빛을 가진 사람을 보면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10년 후 사장과 화해를 하면서 나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폭력은 어른에게도 크나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당시 21살의 나이로 아이돌 가수로서는 다소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주위에서 벌써 트로트 가수 전향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장민호는 트로트 가수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고 당시 가창력과 마인드는 트로트의 주력 팬층인 중장년층 팬들에게 인기 끌고 살갑게 소통하거나 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민호 하면 트로트계의 BTS라고 불리우며 전국 행사섭의 1순위 트로트 가수지만 그렇게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딘 장민호는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뼈아픈 첫 실패를 겪은 장민호는 이후 무려 7년 만에 2004년 발라드 그룹 바람으로 다시 한번 연예계에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또 한번 쫄딱 망했습니다. 장민호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11년 사랑의 누나라는 곡을 앞세운 트로트 가수로의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또 망했습니다. 결국 월세 20만 원짜리 방에 살며 정말 힘든 무명 가수 시절을 겪었죠. 2012년 장민호는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이라는 KBS ETV의 새 프로그램을 통해 1년 만에 재기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출연 후 우승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성공가도를 달리는가 싶었지만 프로그램이 최악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폐지되고 말죠. 그렇게 가난과 실패의 길만 걷던 장민호는 2014년 발표한 신곡 남자는 말합니다를 통해 드디어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성인가요로 발표한 남자는 말합니다는 성인가요 차트에서 고공행진을 하며 장민호의 인지도를 대폭 높여주게 되었는데요. 혹시 남자는 말합니다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고속도로에서 이따금 울려 퍼지는 남자는 말합니다를 들으면 아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장민호는 1977년 9월 11일생으로 올해 나이는 47세인데요. 장민호의 나이가 많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테지만 40대 후반이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장민호가 나이에 비해 워낙 동안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젊은 센스를 자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민호는 그 후 행사 가수로서 많은 인기를 끌고 TV에 출연도 잦아졌지만 확실하게 박현빈, 홍진영, 장윤정, 서른도, 태진아 같은 이름만 듣고도 알만한 가수는 아니었죠. 당시 영탁, 이명웅, 이찬성 같은 가수들이 내일은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이미 현역에서 팬덤도 있고 팬부대도 있었기에 안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송가인 씨처럼 신드롬에 가까운 대박 인기를 후배들이 끈다면 본인이 동생들한테 너무 밀려버리고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뒤늦게 출연을 하기로 하였다죠. 예선에서조차 떨어지면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고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 매 무대마다 다른 트로트 신인 가수 후배들보다 훨씬 부담과 책임감이 커졌고 미스터트롯에서 처음 예선 이후에는 다소 고전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할까 생각하였답니다. 장윤정 씨도 판정하면서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말을 하였다시피 현역으로서는 가장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기에 마스터 판정단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후배들의 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데뷔 24년차 가수지만 큰 성공은 경험해보지 못한 장민호는 정동원과 듀엣으로 부른 파트너라는 곡으로 30살 나이 차이 나는 어린 후배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함께 어우러지는 노련한 선배의 면모를 보여주었죠. 또 장민호 본연의 목소리를 찾으며 부른 상사화를 아름답게 소화해 호평을 받았는데요.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노지훈과 더불어 배우를 꿈꿀 만큼 멋진 비주얼을 자랑하는 장민호는 왕자님이라 불리우며 민호 특공대라는 어머니 부채 부대가 가는 곳마다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7위로 최종 마무리한 미스터 트롯과는 별도로 장민호는 트롯 F4로 불리우며 우승자 못지않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장민호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평생 결혼은 하지 못하였고 2014년에 들어서야 어느 정도 수입을 벌게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행사를 돌며 다니기에 제대로 된 연애를 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서 결혼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을 것 같네요. 결혼은 인기 한창인 시절에는 오히려 눈이 너무 높아서 힘들고 이리저리 좀 깎이고 채여서 인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오히려 없다시피 할 때 그때가 되어서야 내 짝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서로에게 매이는 것도 많고 서로의 집안도 신경 써야 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 있는 솔로가 굳이 결혼할 이유를 찾기 힘들죠. 팬들이 돌아서면 더 무섭기에 팬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고 장민호 씨는 오래도록 무명 시절과 실패를 많이 겪으며 지금의 큰 인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멘탈을 잘 다져온 것 같습니다. 사실 장민호가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MC를 맡으며 본인의 이득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희생이 따랐는데 고정 프로그램 MC가 된다는 것은 매주 하루씩 시간을 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 행사를 포기해야 하는 손해가 뒤따르지만 자신을 키워준 TV조선에 대한 의리와 20년 넘는 무명을 버틴 끈기로 화밤을 수년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TV조선 경영진의 판단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며 하차를 당하고 말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민호를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굳이 화밤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송들을 통해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장민호는 이후 KBS ETV 2장 1절에서 방송인 장성규와 투톱 MC로 복귀하게 되는데 역시 장민호를 그리워하는 시청자가 많았고 여전한 진행 실력으로 만능 엔터테이너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훌륭한 인성과 실력의 노력까지 더해지니 방송사에서는 그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었죠. 20년이 넘는 무명 기간 동안 계속해서 꿋꿋하게 도전해 끝내 성공을 이루어낸 것처럼 장민호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꺾이지 않고 꾸준히 대중들 곁에서 활동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가수 장민호가 계속해서 화이팅할 수 있도록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뜨거운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